경기 침체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화폐적인 현상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이 다시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용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경기 침체는 금리가 상승할 때 옵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 옵니까? 과거를 봤더니 금리를 인상할 때 위기가 왔냐고요? 아니라고요. 금리가 인하될 때 위기가 왔다고요. 금리를 인상할 때 위기가 왔냐고요? 아니라고요. 금리를 인하할 때 위기가 왔다고요. 금리를 인하할 때 위기가 왔다고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모든 자산을 팔아버려.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버블이 와버려. 버블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어떤 문제가 옵니다. 시장에다가 화폐를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버블이라는 게 왔습니다. 이 버블이라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까지 생겨버렸네. 자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까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A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군데가 있어. 여러 군데가. 양적 완화를 왜 했습니까? 어딘가 기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양적 완화라는 걸 할 때 건실한 기업한테만 돈을 집어넣습니까? 아니요. 그냥 발행하는 회사채, 쓰레기 회사채까지 사줬어요. 미국이 사준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쓰레기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런 회사들까지 살렸는데 이 회사들이 좋은 회사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쓰레기일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실해졌으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디서 터질지는 몰라. 어디서. 부동산에서 터질지 아니면 회사 쪽에서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픈데 거기다가 마약 주사를 계속 넣은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척 하면서 막 돌아다녀. 근데 더 이상 마약 주사를 안 줘.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액션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거야. 아니야, 문제가 생겨.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고 또 우리는 매와 비둘기가 열심히 싸워요. 어느 순간 정책 이반자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못하네. 금리 인상을 못하네. 금리 인상을 못하네. 금리 인상을 못하네. 그러다가 금리 인하까지 해주기 시작을 하네. 뭐가 생깁니까? 어딘가에서 버블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금리를 인하해줬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래서 결국에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에 와서 어떤 일이 터지느냐? 경기 침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쉬운 거예요. 금리 인상을 보지 말고 금리 인하를 보시면 돼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구나.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 해서 그때 와 드디어 금리를 인하했어. 이제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버블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그 시점에 가서 자산을 투입을 한다? 뒤집니다. 뒤지는 거예요. 경제를 완전히 여러분들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유튜브들한테 속는 거고 뉴스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가서 경기 침체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은 도대체 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자체는 그렇습니다. 은행이 문제가 생겨요. 은행 시스템에 수익률이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일단 기본적인 것 자체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에데마진이잖아요.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이라는 걸 해줘. 이 대출을 받아서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10년짜리 대출을 받을 정도면은 어디다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는 거고 어디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고요. 고속도로를 뚫고 공장을 지어야지만이 노동자들 더 많이 취업을 시킬 겁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취업이 돼서 노동력이 완전 고용이 일어났었을 때 소비가 더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금을 받았는데 예금 이자가 한 2.5%야.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장기는 더 이자가 더 적어. 2.2%라고 칩시다.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줌에 있어서 손실이야 손실. 손실 나는데 이것을 해줘요? 안 해주지. 그럼 이런 게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은행권에 있어서 수익 자체는 떨어지는 거겠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요. 일어나면은 경기 침체는 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런 추세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이번엔 다르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제목 자체는 뭡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은 경기 침체가 언젠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거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너는 지금 2022년도에는 안 온다고 주장을 하느냐? 사실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논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대출이 안 되고 이러면은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져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기 몸살이 걸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가지고 아니면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예측을 했어. 겨울이 되면 감기가 많이 걸릴 거야. 지금까지 겨울 되면 사람들이 감기가 그렇게 걸렸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도 감기 환자들은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관찰을 하자고. 무엇을 또 관찰을 할 수 있을까? 기침을 하기 시작했네? 콧물을 흘리네? 야, 너 내일 몸살 걸릴 거야. 이런 걸 볼 수 있다고요. 뭡니까? 어딘가에서 가장 이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는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죠.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모기지에서 연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0일 이상 연체를 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지금 여기야.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런데 과거를 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리먼브러스가 언제 터졌죠? 여러분?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브러스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8월이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있기 전까지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연체가 90일 이상 되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터진 시기까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관찰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90일 연체였고 이것은 새로운 연체자들, 새로운 연체율 자체가 사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고개 들었어요. 이때 같은 경우도 2007년 정도, 사실 2006년 이 정도 살짝 고개를 들었지. 그리고 실제로 막상 터진 것 자체는 여기서 터진 거고, 여기는 소비자 중에 압류가 일어난 거. 압류가 일어난 거 최소라고, 최소. 지금 시장 자체는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는 것 자체는, 압류까지 간 소비자 자체는 지금 아주 최소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자금 대출. 이거에 대해서 대출 못 갚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과거에 보면은 슬슬 올라가잖아. 슬슬. 그런데 없죠. 같은 내용이고. 학자금 대출에서 이제 못 갚는 학생들 신규 자동차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을 못 갚는 애들 없다고요. 없어. 자동차 값이 그렇게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돈을 이제 못 갚으면은 이제 그 3자 추심을 시키죠. 제 3자 추심을 시키는데 그 3자 추심까지 가는 사람들 없다고요. 없어. 지금 현재 상황들 자체가 금리 인상을 했지만 어떤 기침을 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생길 거예요. 생길 거야. 왜? 30년짜리 고정 모기지 대출 이자율입니다. 그거 자체가 3.2% 이 낮게 있다가 이제는 4.95%까지 올라갔어. 이제 5% 막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 6% 올라가고 그러면 돈을 못 갚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차근차근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미국 부동산은 어떤가? 2008년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2007년, 2008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버블의 끝자락은 한 2006년, 2007년. 지금 현재 LA 같은 경우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거냐고요. 유동성이 안 들고 상당수가 대출로 사기 시작을 했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일 마지막에는 젊은 친구들이 영끌 모아 대출해서 부동산을 사는 거고 그 친구들이 사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끝물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샌디에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템파, 포트랜드, 보스턴, 워싱턴 DC. 덴버는 왜 이래?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한 사람들이 안 나오겠냐고요. 나옵니다.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애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시그널들로 지금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당장에 생기지는 않겠구나. 자, 우리는 관찰할 것 자체가 10년에서 3개월 물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익률 차이, 10년에서 2년 물에 있어서 이 수익률 차이. 당연히 2년 물이 가장 먼저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 벌써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올 것 자체는 이거겠죠. 10년에서 3개월짜리 금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 연두색이 금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현상 자체는 뒤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일어났고, 그러면 얘가 더 좀 그 시간대를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거겠죠, 시그널 자체가.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거 빠져나오는 시간도 뭐 있어요. 근데 이거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 2000년 IT 버블 같은 건 뭡니까? 여기는 지금 빨간색이 10년하고 2년물짜리, 파란색이 10년하고 3개월물짜리. 얘네들이 시그널이 이랬었고, 대충 이거 그거 보면은 얘는 비슷하네.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시점,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가가지고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어도요, 그 당시에 월가에서는 경제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이거 보자고요. 여기서 역전현상 파란색이 일어났어. 10년에서 3개월 물이 왜 먼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10년에서 2개월 물 자체가 나중에 이제 할거 올라갔어. 사실은 여기를 침범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문제가 벌써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다. 사실은 이게 안 왔으면 거의 근처에서 왔을 거예요. 2020년도에는 아마 경기 침체라는 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물가는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까지 왔다.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아요. 경제가 좋기 때문에 소비도 많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이 P값과 T값이 같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디플레이션. 이게 정상적인 거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망가진다. 경기 침체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무서운 겁니다.